오늘은 민법 52페이지에서 6페이지 법인의 기관부터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무래도 62쪽부터 68쪽까지가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까 52쪽부터 62쪽까지 법인의 등기까지 빠르게 복습.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이다.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임면, 이사 임면 방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사의 선임 행위는 법인과 이사 간의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위임의 일반 권리가 적용된다.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사의 선임 행위는 법인과 이사 간의 위임 간 유사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위임의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해임, 퇴임 등 이사의 해임 갑 대표자가 위임 관계인데 임의 규정으로서 최선 순위는 이제 합의 정관에 의한 합의에 의하고 위임 규정에 의하면 합의를 한다면 배제는 할 수 있다. 상호 해제 자유가 있고 긴급 사무 처리권이 있다. 이사의 해임 및 퇴임도 정관에 의할 것이나 법인과 이사의 법률 관계는 신뢰에 기초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정관의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불충분한 경우에는 위임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 관계는 신뢰에 기초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불충분한 경우에는 위임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
해지의 자유, 긴급 사무 처리권. 원시3년 상단 제691조의 유추 적용에 관한 판례의 정리, 해임에 관한 판례의 정리 689조, 사임에 관한 판례의 정리 제18조. 제691조의 유추 적용에 관한 판례의 정리.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 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 일단 그 위임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데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임기 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며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이사의 임기 만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거는 외우기보다는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 것 같고, 해임에 관한 판례 정리는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해서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사임에 관한 판례의 정리. 사임의 의사표시. 상대방에는 단독 해임이어야 하고 철회는 가능하다. 노트 78번에 보면은 학교 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임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는 경우,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도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 권한이 있는 기간에 도달되고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 발생을 위해서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임 대표자에게 사표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 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 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근데 별도의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수리 행위가 있으면은 철회를 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는 승낙이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 의사표시가 수령 권한 기간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예외적으로 뭐 정관에 달리 적혀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관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뭐 자기가 사임서를 제출하거나 그만둘게요 하고 아니면 갑 대표자가 이제 수리 행위를 하는 등의 효력이 이제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를 할 수 있는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철회를 할 수가 없다. 직무 권한. 대외적 권한, 법인의 대표권. A와 B와 C가 있는데 이 3인은 대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표이고 대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가반수이다. 이사는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무에 관해서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명주의를 적용한다.
대표권에 대한은 정관에 기재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에 대한 요건. 이사에 대한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효력은 발생하지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하기 불문하고 제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불문하고 등기를 안 하면 대항은 하지 못해. 효력은 발생하지만 대항하지 못한다.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포괄적인 위임은 하지 못하고 정관에 의한 제한. 법인과 이사 간의 이익 상반의 경우 A 법인이 있고 X 토지가 있는데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상황에 관하여서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부정이 되고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 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 법인권의 제한.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청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사는 대리인의 선임 관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법인은 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고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제62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법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대내적 권한, 법인의 사무집행권. 이사의 사무집행.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가반수로서 결정한다. 이사들이 의결기관인 이사회인데 민법상 법인 이사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다. 이사의 주의 의무와 임무 혜택에 대한 연대책임. 이사의 주의 의무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주무 간청이 아니라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상황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 임시이사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당해 사항에 한해서만 법인의 대표권에 해당한다. 직무대행자. 직무대행자는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25조에 있는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청에는 필수기관이라는 점과 비교를 요한다. 직무대행자 배양은 원칙적으로 통상사무를 하게 되지만 외외적으로는 통상사무 외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달리 정함이 없거나 통상사무 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달리 정하거나. 그래서 A법인과 갑 대표자와 을이 있는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내렸고 대표자가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상사무에 속한 행위를 통상사무 외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 등기를 해서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그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을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해야 되고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통상사무에 해당하는 행동만 해야 되는데 그 통상사무가 아닌 다른 정함이 있거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달리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지 못한다.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처분 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별도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 항소권 포기 행위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포함이 되지가 않는다. 일반적 경우가 아니고.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들 수 있다. 필수 기관이 아니다.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며 법인은 감사의 행위로 인하여 제35조의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임의기관이네. 감사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 임의기관이고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명과 주소는 등기할 사항은 아니고 정관에 기재해야 할 필요도 없고 정관에는 기재해야 되나? 법인은 감사의 행위로 인해서 제35조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고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으나 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 자체가 있을 수 없지. 왜냐면 돈으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총회 종류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총회, 노트 81, 제70조 제3항은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다르고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 관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달리하는 민법상 법인의 집행기관이 이사회 소집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소집 권한 없는 자에게 의한 총회 소집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한 추인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이의 제기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사회가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청구할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0분 동안 거의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구나. 거의 뭐 6분씩은 걸리는 거네. 오늘은 회사에 행사가 있어서 여기까지.